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싫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왜 싫으냐고. 왜 싫으냐? 촌스러워서 싫습니다. 국가 만사를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의 부재.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서 라디오 대본을 읽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절대적 이해의 부재. 이 모든 것이 촌스럽습니다. 80년대를 떠오르게 합니다. 전 80년대 3분의 2를 10대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10년 때문에 제가 왜 30년 세월을 잃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전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지금부터 시사의 구석구석을 밝혀주는 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시사 CSI.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시사 CCTV 뉴욕타임즈. 그중에서 인기 폭발 코너 황상민의 CSI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황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네. 이미 험한 야전에서 네. 뒹굴면서 아무 얘기나 막 하는 놈으로 찍혀서 살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네. 학문의 영역에서 네. 고고하게 학자로서 고고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한 마리 학 혹은 풍채로 봐서는 한 마리 학. 부엉이 내지는 페리카나. 네. 어쨌든 그쪽에 계시다가 이렇게 시끄러운 영역으로 오셨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포털에서 보니까 60만, 70만 클릭 막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나 많은 네. 분들을 보셨어요? 대인기를 끌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또 민감한 발언도 하시다 보니까 걱정을 안 하시던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전화를 주신 분들이 네. 있으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네, 너 혹시 뭐 정치에 나가기로 작정했냐? 네. 그래서 아니 그냥 이 깝깝한 세상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진짜 이 나라 시끄럽다. 이건 정치의 이슈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합시다. 라는 뜻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교육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교육도 생각해 보면 그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 좀 거칠게 정리하면 한쪽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엘리트를 육성해 내야 한다는 사고를 하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 그리고 그런 평등 교육이 결국은 교육 경쟁력을 더 높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좀 정리하자면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거창하게 보시는 것 같네요. 세계관의 문제로 보자면 그러니까 왜 그걸 네. 세계관의 문제로 봅니까?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부모 호주머니의 문제로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됐죠. 그 얘기 네.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벗어나기 힘든 우리가 20세기를 겪으면서 남은 어떤 트라우마의 결과 아닐까. 누구도 벗어나기 힘든. 오늘따라 상당히 어렵게 질문하시네요.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데 예. 제가 그냥 놀던 대로 네. 보세요. 그냥 어쨌든 구체적으로 뭘 알고 싶으십니까? 결론 이겁니다. 예. 질문.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교육이라고 하면 예. 집을 팔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모든 사안들 제끼고 제끼고. 여기다가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예. 이 교육 문제에 목을 매는 거예요. 목을 매느냐? 아, 간단합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네. 산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육만이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높은 사회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100년을 보면 네. 지금 나라도 뺏기고 네. 그리고 또 전쟁도 하고 네. 분단도 겪고 네. 또 국가적으로 또 그 민주화도 안 되고 그런 세월 오래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족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만큼 우리 편 예외,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 모두 다 적이고 그 사람들을
이기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뭐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러면 한 200년 전, 300년 전에는 뭐 가족이 나를 지키고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육 안 했나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했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0년 전, 300년 전에도 그때는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죠. 우리 선조들은 교육에 대해서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00년 전, 300년 전에 저 같은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뭐 신분에 따라 달랐겠죠. 저는 상민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교육을 못 받습니다. 네. 예, 양반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랬겠죠, 그 시절에. 그렇죠. 네. 그 말은 뭡니까? 교육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양반들 중에서도 그것에 뭐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반상의 제도가 확실한 사회 체제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마치 귀족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표식이자 수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양반 체제가 붕괴가 되고 어떤 사람들을 신분으로 구분하는 상황이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도 봉건 사회를 거치면서 그리고 국민국가가 탄생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고 그러면 서구 사회에서도 교육에 이 정도로 목을 매달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조금 더 유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 부분은 서구 사회를 이해하는데 조금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입니까? 예, 재미있는 게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귀족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구 사회에서 귀족들은 교육을 뭐 글을 읽는 정도는 받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 더 높은 학벌을 얻는다든지 하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받는 거는 그 사회에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사회로 들어오면서부터 여전히 세습된 귀족 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었고 그랬을 때 실제로 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하는 것 자체는 뭐 나름대로 그 사람이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구성원이 되긴 하지만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 사회에 비해서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식민과 전쟁을 겪으면서 반상제도 다 무너지고 누구나 사실은 이 그렇죠. 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그렇죠. 나도 떵떵거릴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거였습니까? 그게 표면적으로 아주 분명한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는 사실은 일제 식민을 거치고 또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계층은 미국하고 좀 잘 통할 수 있는 그렇죠. 쪽이 아무래도 영어가 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또 증거일 수도 있죠. 좀 통한다는 거죠. 높은 영어가 사람들하고. 흔히 말하는 도구나 언어로서의 도구가 아니라 신분이나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그래서 거죠. 예. 대부분 분들이 중간중간 말씀하시면서 영어를 쓸 때 사람들은 어이 저분 좀 뭘 아는 것 같아 라는 거. 제가 영어 씁니까? 제가 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영어를 못 쓰거든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영어도 못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했죠. 한국말로. 네. 영어 몰입 교육이 사실은 한 1년 전쯤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제 왜 영어에 이렇게 매달렸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네. 이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왜 코미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왜 영어를 잘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영어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전 네.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사회 자체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랑 표식처럼 되고 영어를 못하면 낮은 신분의 인간으로 표식이 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이 다른 나라 말 못한다고
컴플렉스를 국가적으로 심어준다 이거죠 우리가. 그 훌륭한 참 일이죠. 그 전쟁 직후에 네. 통역 장교가 네. 신문 상서 팍 하고 영어가 그런 신문의 상징이 되고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근데 벌써 그렇죠. 전쟁 끝난 지 거의 60년 아닙니까? 예, 60년이 돼도 왜 아직도 이게 살아남은 거죠? 그거는 뭐 60년이 지내도 아직 전쟁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요. 여전히 우리 가문의 영광이든 나의 삶의 성공은 영어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지금 정권을 잡은 분들은 그게 좀 강하시죠. 그 강한. 예, 되게 이제 뭐 꼭 지금 정권을 잡은 분이냐, 옛날 정권을 잡은 분이냐 할 때 옛날에 몇 번 전 대통령도 꼭 인터뷰를 하면 뭐 CNN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영어로 대화를 했다. 뭐 이런 게 상당히 부각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도 뭐 외국 지도자를 만났는데 영어를 영어로 한마디 이야기했다.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문에서 크게 뭐 이야기를 해주고 국제사회에서 참 잘 통하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문장도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아 짧아요.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I'm okay, you are okay 뭐 그 정도. 네, 감탄사 수준이라고 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건 영어가 아니라 거의 비명 수준이죠. 근데 실제로 사실 그런 부분이 더 안타깝거든요.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네. 실제로는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그렇죠. 통역을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영어가 아무리 유창하다 하더라도. 유창하다 하더라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영어를 아무리 이렇게 갈고 닦아봐야 네. 사실 할 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날씨 얘기하고 안녕 맞습니다. 얘기하고 어디서 왔냐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얘기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또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으면 컨텐츠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도 그거 왜 있더라고요. 그래야 합니까? 사실 재밌는 게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써낸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소설 위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지식을 우리는 수입해 가지고 그거를 섭취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그게 문제라면 사실은 훌륭한 전문 번역가를 길러내야 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건 전 국민이 영어에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전문 번역가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나 학자라면 영어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다 국제 비즈니스 할 일 없거든요. 그러면 뭐 보통 입시 시험 칠 때 제가 가장 재미있게 여기는 거는 가장 중요한 점수로 사람들이 토익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실제로 외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면 모르겠지만 거의 외국과 비즈니스 거의 없이 하는 회사도 모든 사원들의 이 선발하는데 토익을 쓴다든지 또는 영어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발의 기준으로 되면서 그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영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영어를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몇 점을 받느냐. 내가 이 정도 능력은 된다. 그렇죠. 네. 토익 900을 받으면 뛰어나다. 토익 800을 받으면 더 잘 받아야 되겠네. 토익 700을 받으면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600을 받으면 너가 영어가 제대로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이 정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꼼짝 말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쟁, 영어 몰입 교육, 또 뭐 특목고 300개 이런 식의 쭉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국제학력 평가라는 걸 또 보면 거의 항상 국제적으로 1등하는 나라가 최근에는 핀란드예요. 예. 그런데 재밌는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학력 평가에서 사실은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력 평가는 거의 세계 탑. 1, 2위 탑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언급을 대부분 안 하지만 공부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너가 수학 공부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이런 거를 물어보면 꼴찌죠 거의. 아시네요. 네. 예. 그랬을 때 그 학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을 주저 짜서 만든 네, 거죠. 노동을 한 거지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경쟁을 시키고 애들을 쥐어짜고 1등을 만들려고 하는 방식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게 반드시 옳다라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반목도 있는데 핀란드처럼
왜 이쪽으로 한 번도 눈을 돌린 적이 없었을까요? 핀란드에 대해서는 눈은 많이 돌렸어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핀란드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럼 핀란드가? 우리가 핀란드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건요. 내가 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높은 신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확인받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니까 거꾸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컴플렉스가 아닐까. 당근이죠. 그러니까 그게 돌고 도는 이야기인데 보면은 그 아이들을 쥐어짜는 부모님들을 보면 예.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한 상위 10% 중심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90%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나고자인가 봐. 상위 10%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착각입니다. 1%입니까? 예, 상위 1%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고쳐서. 네. 상위 19%는 그 1%를 위한 덜러리를 써줍니다. 나머지 80%는 그리고 나머지 80%는 노예 상태로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 그렇죠. 대한민국 교육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대다수가 예. 공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예. 내가 실패자다, 내가 낙오자다, 그렇죠. 내가 들러리다 그렇죠. 이런 생각 그래서 주눅 들면서 그렇죠. 이거 평생을 그 성적 콤플렉스, 학벌 콤플렉스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니네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무시당하지 않고 살게 그렇죠. 해주고 싶다. 그렇죠.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당근이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그 성적 컴플렉스가 언제까지 이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제까지 가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예, 학교 다닐 때까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 그럼 학교 다니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일종의 복수 심리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닙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적 가지고 뭐 시비 거는 경우 봤습니까? 못 봤죠. 그 다음에 그럼 시비 거는 거는 주로 뭡니까? 돈이죠. 돈입니다.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두 가지를 연결하죠.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죠. 성적을 높여라. 그래야 돈 많이 번다. 그게 이제 저는 아주 놀라운 이 범죄성에 가까운 업무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대부분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 못하거나 상당히 공부하고 관계 없었던 분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잘 벌까요?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던 분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잘 벌까요? 실제로 재미있는 현상은 이건 제가 수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관찰한 현상인데 대한민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조금 서름을 많이 받으셨던 분 공부를 뭐 못해서 서름을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서 좀 주로 밟히신 분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존 능력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그 복수신하면 너무 복수혈전 이러면 좀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제2의 새로운 게임에서 여기서는 내가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그런 분들이 인간성이 좋거나 수단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회 게임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답이 없거든요. 지가 성공하면 정답이고 실패하면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세계는 대개의 경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돈 버는 활동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들도 그걸 알 거예요. 봐왔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 미스테리예요. 예, 그게 미스테리인데 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자식들 공부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거의 몰빵하다시피 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학자신데 이렇게 몰빵 같은 단어를 제가 써야 되는데 아니 몰빵이라는 건 아주 순수한 말로서 올인 같은 거 가지고 제가 몰빵 이렇게 제가 아까 하죠. 뭐라고 했을까 영어 이상한 영어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몰빵으로 가죠. 네, 그러면. 몰빵이 몰빵. 맞습니다. 예. 몰빵하는 그런 경우는 아주 사회적으로 돈이 많아서 성공했다는 분이 자녀 교육에 몰빵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경건히 먹고 사는 수준에 있는 분이 자녀 교육에 몰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후자죠. 후자죠. 후자고 뭐 전자는 또 재산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몰빵할 필요가 없어. 네. 그렇지만 그 액수는 이 없는 분들에 보자면 반이라도 따라잡으면 몰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재밌는 현상을 발견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돈 좀 버신 분들이 어떤 이제는 쉽게 잊을 수 없는 컴플렉스가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과거에 나는 그러면 성공했고 높은 심리적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가?
그럼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친구 만나면 조금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기죽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걸 보통 쪽팔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그걸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내가 좀 돈 좀 벌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과거의 친구한테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이 사회에서 성공했냐? 라는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책도 많이 봤다. 네. 예. 그러면서 당신의 성공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봤다는 거로 일단 포장해서. 포장을 합니다. 이거는 대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학교 다닐 때 전혀 공부를 잘하지 않았을 것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책을 본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은 한 뭐 10분의 1만 해도 없는 사람들은 몰빵을 해야 겨우 반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점점 그렇습니다.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그 이야기에 아주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은 항상 놓습니다. 개천이 있는 한. 예, 그 개천을 뭐 디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용도 다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용은 놓습니다. 단지 그 용이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혹시 개천에서 용됐다라고 싶은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뭐 홍준표 의원 정도 개천에서 용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케이스 중에 뭐 하는 하나. 사람입니까? 한나라당의 홍준표. 국회의원요? 네, 네. 국회의원을 용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뭐 우리 사회에서 표현하자면 그렇게 용이 없습니까? 혹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누우시네요.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그런 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용됐죠. 네.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뭐 그분도 본인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그 정도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인데 상당히 유감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있는 대로만 이야기. 지금 대통령도 상권 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런 비난한 뭐 가정 환경에서 대통령까지 됐으면 용된 거죠. 사실 그렇게 개천에서 용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대통령 됐으면 몰라도 그렇죠. 대부분 용된 겁니다. 그렇게.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위에 용이 많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런 또 용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그럴 때 이 사회에 아주 놀라운 지금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용은 더 없다. 그 용은 부모가 호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사교육을 얼마나 시키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 루머를 퍼뜨리고 그 루머를 진실로 믿게 만드는 이 놀라운 범죄가 지금 한국 사회에 지난 몇 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육 산업에 저는 그렇죠. 음모이기도 하다고 보고 예, 아시네요. 또 범인이. 한편으로 저도 그 얘기 끌으려고 한 건데 그렇습니까? 결국 같이 만났는데 네. 어떤 방어막을 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훌륭하시네요. 방어막을 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교육시켜서 내 자식들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는 있으니 그렇죠. 나를 따라오기 힘들 테니까 포기해라. 그래.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게 실제로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그 좌절되죠. 예. 신체 부위가. 예. 뭐 어떻게 됩니다. 네. 좌절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나아지려고 하지 않고 노예의 심리 상태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주인은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나 삶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살겠습니다라는 형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음모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의 음모. 그걸 저는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탐색해야 되는 이 범죄 현장이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과 예, 돈이 그리고- 적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학원들과 근데 공생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그 학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열받죠. 왜냐하면 교육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 교육 산업이라고 할 수는 있죠. 네. 문제는 이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느냐, 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느냐 입장에서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요가 공급을 그렇죠. 창출하겠지만 근데 이 공급자들이 일정 정도 파워를 갖추면 거꾸로 수요도 만들어냅니다. 가상 수요도. 잘하시네요. 경제학 전공하셨어요? 제가 좀 잡지식이 좀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합니다.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수요에서 공급이 창출이 됐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기본적인 공급을 해주는 기제가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공교육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영특한 아이들은 특별히 더 그 경제적 사정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개천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때까지 그래 왔었고. 그럼요. 앞으로도 그럴 그런데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진입장벽 또는 돈으로 만들어내는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강남의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교육에 한 표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그럴 때 사실은 국가가 제대로 정신 그러니까요. 박힌 국가나 제가 이 이제 권력 그- 집단이라면 거기로 들어가는 정부라면 건데. 거기에서 개입을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그렇죠. 들어가야 네. 됩니다. 거기서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해야 된다. 뭐 어떻게 어디에 진입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그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고리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걸 이제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 빨리 그 하라는 교육 뜻이었습니다.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역으로 그걸 강화시키는 교육 정책만 나오는 그게요. 흥분되고 있네요. 점점. 예, 흥분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항상 우리의 교육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정부 관리가 나와가지고 교육 문제 막 이야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돈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할 때 저는 속으로 저 인간도 똑같은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찍으면서 아이고 이번에도 또 삽질이구나 이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 문제는 사실은 아까도 했지만 기본적인 스타트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적인 계층상으로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강한 동기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어주는 가장 일차적인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소위 말해서 출세하는 거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네. 네,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돈으로서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인간이나 돈을 적게 가진 인간이나 소위 말해서 돈으로 가지고 폼을 잡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하는 모든 대책은 여전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돈을 더 많이 쓰게 하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부 이럽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EBS 뭐 인터넷 교육도 하고 방송을 하면 그건 공짜지 않냐? 그럴 때 저는 더 광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네, 말씀하시죠. 먼저. 세상에 공짜로 공부하는 인간은요. 그 지식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특목고 300개로 사교육사가 없어버리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저 생각이 아무 드십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특목고 300개 논리는 이런 거거든요. 특목고 300개를 근데 만들면 특목고 상백개 논리는 갑자기 왜 나왔습니까? 잊어버렸어 저도. 일단 얘기부터 예. 할게요. 특목고 300개를 만들면 문호가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특목고 가기 쉬워져서 사교육이 푹 떨어진다. 이게 그런 논리예요. 바보 같은 논리를 누가 제시를 했습니까?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현 정권의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설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특목고 300개 만들고 하면 그 문호가 넓어져서 이 특목 가기 쉬워져서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이 논리예요. 그 그래서 이야기는 길에 차가 막 막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인간이 아니 길에 차가 막히는 거는 이 도로가 좁기 때문이다. 더 도로를 늘려라. 그래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4차선에서 6차선을 늘리고 8차선을 늘렸더니 이제는 쉥쉥 잘 뚫리죠. 저는 딱 동의할 수 없는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비슷하긴 근데 한데 실제로는 그분들의 논리 구조는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거 비슷하죠. 그 아파트 계속 공급해주면 집값 떨어지게 돼 있어. 예. 근데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 사재기야. 바로 그겁니다. 예. 똑같은 예. 형태입니다. 아까 이제 관료 말씀도 하셨는데 예. 이게 특목고 300개 늘려서 문호를 넓히면 가기가 쉬워져서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상위권뿐 아니라 이제 중위권 학생들까지도 다들 특목고 가겠다고 해서 그렇죠. 더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잠깐만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덕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미신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 전제를 예. 깔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요 대목입니다. 이게 멍청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뭐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멍청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김어준 씨가 그 질문을 한 거로 봐서 알면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냐. 저는 둘 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멍청한 데다가 사기까지 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멍청하고 뭐가 거짓말이라고 전문가로서는 생각하십니까? 멍청한 거는 실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뭐고 그 욕구 또는 문제가 뭐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를 모른다는 측면에서 멍청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턱먹고 상백개 많이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그거는 본인의 멍청함과 덧붙여서 사교육을 더욱더 키워주는 그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이것은 뭔가 사기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전혀 있는 거죠. 모르는 걸까요? 진짜로?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에게 네. 중요한 거는 턱먹고 300개를 만들어서 내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교육은 관심이 없다고 보십니까? 교육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의 이제 결론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유일한 신분 상승 수단이었다 교육이. 그래서 모두들 그렇죠.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흔히 하는 표현을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구조가 있긴 있었다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했고 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범죄다.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정확히 우리는 밝혀야 됩니다. 네. 그 누군가를 지금 대개는 이 사회에서 과거에 학교를 다니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억압받고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해서 약간은 안타까워했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뭔가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갭은 뭐냐면 이 사회에서 표면적으로는 마치 어떤 학력 수준에 따라서 사회 계층이 나눠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사회 계층은 돈만 많으면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계층으로 이미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은 어떤 미신을 더 전파를 해야 되냐 하면 더욱더 교육만이 살 길이고 자녀 교육에 내가 더욱더 몰빵한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건 돈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돈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되면 될수록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더욱더 당신의 이 상층부 신분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신화가 되면 사실은 그만큼 돈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아예 노예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렇죠.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가 개입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개입을 하긴 하는데 정반대로 한다 지금. 정반대로 아니라 삽질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국가가 이 악순환 고리를 깨기는커녕 강화시키고 이 사실 질곡과 같은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걸 강화라고 그러지 않고 악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 교육 이야기하고 사교육 이야기했는데 왜 10시가 넘으면 학원에서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교육비 떨어뜨리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그것이 이제 민심을 악화시키고 하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학원으로 이제 10시 이상 하지 마라. 뭐 이런 하지 식의 마라.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과외 금지.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제가 그때 사실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과외 금지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상당히 놀랬던 경험은 다들 과외를 금지했기 때문에 과외를 안 받은 줄 알았어요. 과외 그 단가가 올라갔죠 대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경험을 지금 뭐 교육부든 정권을 잡으신 분들은 다 그때 몰래 바이트를 하든지 몰래 숨어서 과외를 받으신 분들일 텐데 받거나 혹은 하거나. 하거나 예 그러셨을 때 그래서 그때 몰래 바이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다 경험을 했으면 지금 국민들을 그러면 또 옛날처럼 한 20년 전처럼 몰래 숨어서 학원 교습을 받고 몰래 바이트를 해라는 그 메시지인가요? 학원 커튼 치려는 거죠. 두터운 걸로 바꿔라. 그렇죠. 네, 아 이건 그렇잖아요. 커튼 장사와의 이 네, 합잡이 그렇죠. 되군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지금까지 황상민 교수님, 황관장님이었습니다. 황관장. 네, 황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 오늘 아주 건전한 논의를 했지 네.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